그리고 흐린 하늘이 여수 바다를 덮은 2월의 어느 오후. 오래된 바람막이와 바랜 운동화를 쉬는 일은 8살의 이춘자는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지갑과 오래된 플리폰이 들려 있었죠. 조용한 골목길을 지나 중앙로에 자리한 지방은행 지점에 도착한 이춘자는 잠시 입구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눈치 보며 들어가야 하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던 이춘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은행은 항상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평생을 모은 재산이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이춘자는 용기를 내어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은행 안은 한산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손님은 2~3명뿐이었습니다. 이춘자는 입구 쪽에 있는 번호표 기계 앞에 서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번호표를 뽑아야 할지 아니면 직원에게 바로 말을 걸어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네, 어머니, 도와드릴까요? 마침 지나가던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기, 네 상담실에서 통장 관리를 좀 받고 싶은데요. 직원은 이춘자를 잠시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일반 창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춘자는 말없이 따라갔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다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메이크업도 완벽했죠. 어떻게 오셨나요? 김다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지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 익숙했습니다. 그녀의 낡은 옷과 구부정한 자세가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는 시선이었죠. 싹이 상담실에서 통장 관리를 좀 받고 싶었는데요. 이춘자가 말했습니다. 김다연은 눈을 크게 뜨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가려진 비웃음이 이춘자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CIP 고객 상담은 미리 예약하셔야 하고요. 지금은 일반 창구에서 도와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춘자는 오래된 종이 통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김다연이 통장을 받아들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머, 이런 종이 통장은 요즘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는데요. 이거 잔액 확인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김다연의 말에 창구 안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슬쩍 쳐다보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춘자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한 젊은 남자 직원이 미소를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죠. 이춘자의 마음에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시선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특별히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혼자라 더 서러워. 그럼 다른 창구로 가볼까요? 이춘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이 통장은 정말 오래됐네요. 요즘은 다들 모바일 뱅킹 쓰시는데 이춘자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김다연이 통장을 컴퓨터에 넣어 확인하는 동안 이춘자는 창밖으로 흐린 여수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웬일인지 오늘은 마음이 쓰리게 아팠습니다. 할머니, 이 통장은 오래돼서 시스템에서 확인이 잘 안 되네요. 다른 신분증 있으세요? 김다연의 목소리가 약간 짜증스럽게 들렸습니다. 이춘자는 천천히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김다연이 신분증을 받아들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화면에 무언가 나타났는지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춘자 고객님, 잠시만요. 김다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옆 직원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 직원도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춘자에게는 여전히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네, 고객님. 오늘은 시스템 점검일이라 상담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일 다시 오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춘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올게요. 김다연은 이춘자의 통장과 신분증을 돌려주었습니다. 네. 이춘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을 나가는 동안 김다연과 다른 직원들은 서로 속삭이며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바깥으로 나온 이춘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오늘따라 무릎이 더 아팠습니다. 여수의 바닷가를 따라 걸으며 그녀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그들이 작은 조선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춘자는 낡은 신발을 벗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떠난 후로 이 집에는 항상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이춘자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오늘따라 더 회색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은행에 도착한 이춘자는 잠시 입구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달라야 한다. 그리고 그녀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어제 초라한 노인이 아닌 품위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변한 이춘자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춘자는 어제 자신을 상대했던 김다연을 지나쳐 곧장 지점장실로 향했습니다. 네, 저기요, 손님. 김다연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점장님은 예약 없이 만나실 수 없어요. 이춘자는 천천히 뒤돌아보며 김다연을 응시했습니다. 어제 초라한 할머니가 아닌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었죠. 김다연은 이춘자의 모습에서 어떤 위압감을 느꼈는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네, 지점장님께 이춘자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이춘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다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내선 전화를 들어 지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네, 지점장님. 네. 이춘자라는 고객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다연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지점장의 반응이 예상과는 달랐던 듯했죠. 지점장님께서 바로 안내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김다연은 이춘자를 CR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우아한 인테리어의 방 안에는 박상민 지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춘자를 맞이했습니다. 네, 이춘자 고객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직원들이 불편함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춘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은색 손가락에서 통장들을 하나씩 꺼내어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금 910억 오늘 안으로 전부 해지하고 옮기고 싶어요. 다른 데로 지점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통장들을 하나씩 확인하더니 컴퓨터로 계좌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본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혹시 어제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이춘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왔을 뿐이죠. 지점장은 다급히 김다연을 불렀습니다. 김다연이 상담실로 들어오자 지점장은 그녀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김다연은 이춘자를 보고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어제 자신이 응대했던 그 할머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앉아요. 이춘자가 김다연에게 말했습니다. 김다연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점장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어제 저희 직원이 불편한 응대를 했습니까? 이춘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세월의 지혜가 빛났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선 안 돼요. 어제 이 직원은 제 낡은 옷과 오래된 통장만 보고 저를 무시했죠. 사피 상담실을 요청했을 때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웃었어요. 네, 그런데 그 웃음 뒤에 숨은 비웃음이 느껴졌습니다. 김다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김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춘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남편은 평생을 이 도시에서 조선소를 운영했어요. 남들이 잘 될 때 저희도 잘 됐고 조선업이 어려울 때 함께 힘들었죠. 지난 40년 동안 수백 명의 직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리고 그저 제 겉모습만 보고 저를 판단했죠. 지점장은 식은땀을 닦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춘자의 계좌는 은행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돈이 빠져나간다면 지점 실적에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춘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것입니다.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죠. 저는 이 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요. 지점 내부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피 상담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소문처럼 퍼져나갔죠. 직원들은 서로 속삭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9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담실 안에서는 지점장이 필사적으로 이춘자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고객님. 부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이춘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날 판단했던 그날, 난 이미 결정을 내렸답니다. 김다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죠. 할머니, 정말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춘자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죠. 제가 어제 초라한 모습으로 왔을 때와 오늘 이렇게 차려입고 왔을 때 여러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이게 바로 제가 떠나려는 이유입니다. 지점장의 전화를 받은 본점에서 은행장이 직접 통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지점장은 전화기를 이춘자에게 건넸습니다. 이춘자 고객님, 은행장님께서 직접 통화를 원하십니다. 이춘자는 천천히 전화기를 받아들고 귀에 댔습니다. 이춘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은행장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이춘자 고객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불편함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춘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은행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약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끄는 이춘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통장들을 다시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과 김다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고 나이 지긋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은행의 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춘자 여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 은행의 전무 최준호입니다. 이춘자는 그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사님.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오랫동안 저희 은행과 함께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춘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전무님. 제가 이 은행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은행의 직원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보는 눈이 되었어요. 그리고 최준호 전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네, 저희가 초심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 저희가 다시 한번 진정한 금융 서비스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침묵이 CRP 상담실을 감쌌습니다. 이춘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여수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오는 모습이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시간이 흘렀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춘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죠. 그리고 특히 김다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춘자는 천천히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그녀가 조선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35살 무렵의 젊은 부부의 모습이었죠. 그녀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25년 전 우리 조선소가 큰 위기를 맞았을 때였어요. 외환 위기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때 이 은행의 전 지점장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사람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춘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분 덕분에 우리 조선소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인연으로 저희는 평생 이 은행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춘자는 말을 멈추고 김다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다연은 고개를 들어 이춘자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저는 그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겉모습을 보는 곳으로 변해버린 지점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춘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남편이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 사람들 모두가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우리 회사에 달려 있었죠. 우리는 항상 그 책임감을 느꼈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으니까요. 최준호 전무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다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겉모습만 판단했어요. 제가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춘자는 김다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춘자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들을 보니 제 마음이 약해지는군요. 네, 이춘자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고 은행장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급히 본점에서 달려온 듯 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이춘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춘자 여사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불편함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춘자는 놀란 표정으로 은행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화상으로만 들었던 그의 목소리였는데 직접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춘자 여사님, 저희 은행은 여사님과 고인이 되신 남편분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외환 위기 때 여사님 회사가 저희 은행에 많은 대출을 상환해 주셨고 그것이 저희 은행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큰 힘이었습니다. 이춘자는 놀란 표정으로 은행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제 전임자께서 항상 이춘자 여사님과 남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고요. 여사님의 통장을 옮기시는 것은 여사님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부디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네, 저희가 다시 사람을 보는 은행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점 내 모든 직원들이 상담실 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반성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은행에 남아있는 이유를 오늘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춘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이 아직 남아있군요. 이춘자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장과 전무, 지점장, 그리고 김다연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결정을 당신 이리 와요. 김다연은 떨리는 다리로 이춘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제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요? 이춘자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김다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외모만 보고 판단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춘자는 김다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사과보다 늦은 후회는 소용없어요. 하지만 진심 어린 반성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김다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춘자는 김다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젊은이 인생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배운 이 교훈을 평생 잊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김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행동은 너무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이춘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돈이 아니라 마음을 기준으로 하세요. 그게 인간이니까. 김다연은 이춘자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깨달음의 빛이 돌았습니다. 이춘자는 은행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춘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어온 인연이니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은행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여사님? 이춘자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내용입니다. 제 돈의 일부는 이 장학재단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어요. 저는 이 은행이 이 재단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잃지 않도록 말이죠. 은행장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을 보는 은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춘자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통장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럼 제 통장은 그대로 두겠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춘자의 결정에 은행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행장은 즉시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CRP 라운지의 큰 회의실에 모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이춘자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은행장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은행장은 단상에 올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은행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돈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은행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어제 이춘자를 비웃었던 직원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춘자 여사님은 우리 은행의 소중한 고객이십니다. 단지 910억 원이라는 금액 때문이 아닙니다. 여사님과 고인이 되신 남편분께서 보여주신 삶의 가치와 원칙 때문입니다.
은행장은 이춘자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이춘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사님께서 주신 교훈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은행은 사람을 보는 은행이라는 원칙을 모든 업무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이춘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분노나 서운함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춘자는 CRP 고객관리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계좌가 특별관리 대상임을 공식화하는 서류였습니다. 지점장과 은행장이 함께 그녀의 서명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춘자 고객님의 모든 업무는 최우선으로 처리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춘자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910억 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은행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김다연이 조심스럽게 이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존경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진심, 어린 존중과 미안함이 가득했죠. 할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다연과 함께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는 은행 문을 나서자 여수의 맑은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춘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김다연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춘자는 김다연의 말을 자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당신이 오늘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진정한 사과가 될 거예요. 그리고 김다연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앞으로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눈을 키우겠습니다. 이춘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오늘의 작은 소동도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수의 바닷가를 따라 걸으며 이춘자는 오래된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조선소에서 함께 땀 흘렸던 날들, 그리고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들의 원칙들. 당신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기억해요. 모든 사람들